이재명이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법. 1. 포퓰리즘 정권의 장기 집권. 강력한 복지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셀 수 없이 국가 재정 악화, 기업 부자 증세 및 반시장 정책 투자 심리 위축 성장률 하락, 정부 주도의 경제 통제 민간 부문 축소, 공공 부문 비대화, 장기 집권 시도 헌법 개정, 삼권 분립 훼손, 언론 탄압,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붕괴, 무제한 양적 완화 화폐 발행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꾸면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한국은행의 독립성 붕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금리 통화 정책 좌우될 경우, 환율 급등 외자, 이탈 원화 폭락 수입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3. 외교 고립과 자원 의존도 증가, 미일과의 관계 악화 기술, 금융, 군사 등 전략 자산 고립, 북한 중국 쏠림 외교 외자, 투자 감소, 무역 제재 위험, 에너지 자원 자립 실패 원전 폐기 화석 연료 수입 증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4.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 청년 실업빈 부격차 심화 교육받은 청년층의 탈출 가속화 브레인 드레인, 언론과 사법부의 정치와 사회적 갈등 격화, 법치 신뢰도 하락, 범죄 증가와 무질서 사회적 붕괴 촉진. 이재명 집권 그리고 한국의 베네수엘라화 가능성은 실존하는가?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힌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저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과 위기 요인도 점차 누적되어 왔다. 특히 정치권의 급진적인 포퓰리즘 경향, 과도한 재정 지출, 제도적 견제 기능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실질적인 통치권을 쥐게 된다면 한국은 진짜로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을까? 이재명의 정치 경제적 철학과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 후보로 성장하면서 일관되게 강한 국가, 강한 복지,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둔 정치경제 철학을 주장해왔다. 특히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우려를 자아낸 정책이었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 비율은 GDP 대비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복지 재정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를 세금으로만 충당하려 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재명은 대선 기간 중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통화 정책도 국민 경제 전체를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의 입김을 받기 시작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신뢰가 붕괴된다는 경제학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접근이다. 권력 집중과 삼권 분립 훼손 가능성. 이재명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앞세우며 적폐 청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개혁의 범위를 넘어 권력 집중과 정치적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권력의 사법기관 장악을 시도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언론을 장악하고 법원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입막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체제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겉으로는 선거를 치르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고립의 위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외교정책이다. 이재명은 전통적인 한미동맹보다는 보다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공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화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현실 정치에서 중국과 북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안보시장에서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 및 북한 중심의 외교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신흥시장 중 위험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출, 원화 약세,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지며 외환위기 수준의 금융 불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산업정책과 시장 위축. 이재명의 산업정책은 강한 규제, 공공주도, 그리고 대기업 견제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억제하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실제로 이재명은 대기업의 땅 소유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국토보유세와 같은 구상을 공약한 바 있으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가격 안정보다는 자산 재분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며 자본 흐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고용 창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위축되면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다. 사회적 혼란과 계층 갈등. 이재명의 집권은 또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계층 간 갈등의 격화다. 이재명은 정책적으로 중산층과 자산가 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와 무자산층, 고령층과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구조화될 수 있다.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중산층의 불만이 커지고 청년들은 사회 진입 장벽과 실업률 상승으로 좌절하며 이탈하게 된다. 이는 브레인 드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내에 남는 것은 낮은 생산성과 사회적 불만만 남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로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당장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은 여전히 강한 제조업 기반, 유연한 금융 시스템, 국민적 교육 수준, 다변화된 대외무역 구조, 제도적 견제 장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베네수엘라화의 초기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통화 발행에 대한 정치 개입, 한국은행의 독립성 붕괴, 삼권 분립과 언론 자유의 훼손,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의 후퇴, 반시장적 경제 정책의 무차별 도입, 성장률 하락 및 실업 증가, 외교의 균형 상실, 외자 이탈 및 금융 불안, 사회 갈등의 구조와 정치적 불안정과 치안 약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방심하거나 제도적 견제가 약화되면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곧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정책 기조에는 분명히 위험 신호가 내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에 대해 국민, 언론, 학계, 사법부, 야당이 함께 감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견제와 균형, 첵스 언드 밸런서즈이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정치적 퇴행과 사회적 붕괴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재명의 집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계기이자 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일지도 모른다.